지난해 광복절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입장한 이 인물, 바로 이종찬 광복회장입니다. 광복절 행사인 만큼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서 함께할 기회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종찬 회장이 올해는 이 행사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가지 않게 된다면 광복회의 사상 첫 불참이 됩니다. 이종찬 회장, 윤석열 대통령 친구의 아버지라서 사석에서는 대통령이 아버님이라고 부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불참의 의미가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불참의 원인, 바로 독립기념관장 임명 때문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신 겁니다. 이렇게 뉴라이트 사관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광복회 측은 중앙연구원장과 독립기념관장 등 연이은 인사에 대한 반발 의미라며 특히 독립기념관은 국민 성금을 바탕으로 개관을 했는데 더욱이 이런 분이 관장이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삐걱대는 광복절 행사, 앞으로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광복회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광복절의 오찬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사상 최초의 불참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야당들도 불참 혹은 불참 검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야당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국민의힘 입장도 듣죠.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한다는 계획인가요? 지금 검토 중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걸 그대로 간다고 하면 참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굉장히 모욕적인 인사예요. 일단은 처음에 이제 욕보이는 인사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걸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면 경찰서장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경찰서장으로 앉히는 이게 맞아요? 어린이집 원장에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를 어떻게 잘 교육시킬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원장으로 임명하는 게 맞지 어린이를 골려주고 골탕 먹이고 어린이를 때리고 괴롭히고 이런 사람을 임명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인사가 그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국민들이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이 이거 도대체 이 여야 협치 국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인데 예. 계속해서 이런 국면으로 계속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념전쟁 이런 거 홍범도 흉상 이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잖아요. 대한민국 미래로 가야 된다, 현재 문제 해결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적절하지 않은 인사를 임명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사달을 만드는 거 이해되지 않고요. 예. 오히려 그냥 대통령께서 참 일관되다 이런 생각을 역설적으로 해보게 돼요. 방통위원장 이진숙 위원장 임명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문수 장관 또 임명하는 것도 그렇고요. 예. 계속해서 이런 인사들이 참 일관되다.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지지 세력 안에 있었던 사람 중에 생각이 조금 완전히 동떨어져도 이런 사람들 월급자리 챙겨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대한민국의 어떤 정통성이라든가 지금 현재 국면에서 맞이하고 있는 여러 형편에서의 뭐 통합, 협치 이런 국면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서 예. 굉장히 씁쓸합니다. 예, 굉장한 부적격 인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불참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게 논평이셨고요. 배수진 의원님. 예, 저희는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이거 구분해서 지금 네. 경축식이 있고 네. 대통령이 주관하는 오찬 행사가 있잖아요. 네. 지금 광복회는 그 오찬 행사에 가지 않겠다는 거고 조국혁신당은 아예 경축식도 안 가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결의안을 국회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미 결의안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아마 이제 민주당이나 다른 당과 또 이야기를 거쳐서 월요일쯤에 발의를 하게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국회 통과를 바로 이제 추진을 할 것 같고요. 근데 그 경축식에 저희가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8.15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의 경축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뉴라이트로 일관하는 그런 인사 임명, 특히 이번에 터진 게 가장 크죠.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그리고 뭐 사도광산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쭉 보면 과연 윤 대통령의 올해 경축사가 들을 만한 것일까?
라는 것에 일단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경축사라는 게 한일 관계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외 관계, 남북 관계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르고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과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되게 포괄적으로 그런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것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또 기본적인 상식이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도 과거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게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식이고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은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대통령의 경축사인데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는 어땠습니까?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일본을 가리켜서요. 그리고 그보다 앞선 3.1절 기념식에는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과연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세력으로 볼 수 있는지 아직 과거에 대한 그런 반성이 충분치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와 공동의 이익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어리둥절했었고 그 경축사 자체를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사도광산에서 강제라는 말이 빠지게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얼마 전이 아니죠. 오늘 단독 기사를 봤는데 외교부에서 일본 대표의 발언을 그 한국인 노동자로 둔갑을 시켜서 모든 노동자를 한국인 노동자로 둔갑을 시킨 그러니까 외교부 자체도 그런 행태를 보이고 우리 외교부가 그렇게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런 보도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쭉 이제 연결선상에서 놓고 보면은 과연 그런 경축사를 현장에 가서 들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굉장히 큰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예 경축식 자체를 안 간다라는 거고 그 말씀 중에 어쨌든 김영석 관장 본인 스스로는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입장도 제가 한번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개혁신당은 아직 검토 중이지만 사실 광복절에 대한 그 경축을 하는 자리에 빠지는 것 자체는 조금 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인사에 대한 잘못은 지적을 해야 되겠죠. 네. 저희도 이 독립기념관장의 인사가 적절했다고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잠깐 본인께서도 이제 자기는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지만 좀 전에 잠깐 자료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주장하는 게 뉴라이트 역사관의 핵심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분이 아무리 나 뉴라이트 아니라고 그래도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적절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임기 초반의 인사는 검사, 만사 인사였습니다. 모든 곳에다 검사들을 집어넣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 총선이 끝나고 하는 인사를 보면 청개구리 인사 같아요. 가장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 되는 방통위원장에 이진숙이라는 편향된 사관을 가지고 계신 분을 집어넣고 예. 노동자를 위해서 있어야 될 고용노동부 장관에 반노동의 선두에 서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 임명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독립기념관장에 이런 친일 사관을 공유하고 있는 분을 임명을 한다? 이거 완전히 국민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청개구리 인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경축식 참석 불참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검토는 하겠지만 어쨌든 부적격 인사인 것은 맞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정희 의원님, 야권에서는 이렇게 반대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을 여당에서는 갖고 있어야 할까요? 저도 적절한 인사냐라고 질문했을 때 100% 적절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발언을 하나하나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는데 이분이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 이승만, 김구 두 분 다 우리의 모두 소중한 독립운동가라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점을 봤을 때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제가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라고 하면 일제 식민지가 동조하거나 거기에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점을 취임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밝혔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이콧, 그러니까 다른 정당에서 행사를 광복절 경축식을 불참한다는 것은, 불참이라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의견 표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셔서 뭐 아까 들으실 필요가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경축사를 듣고 나서 그 이후에 얘기를 해야 대화가 이어지고 소통이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한 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기를 듣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불참하시는 걸 결정하거나 고려한 점은 조금 유감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광복절의 의미를 저희가 되새길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가급적 참석을 하고 그 뒤에 경축사 내용을 토대로 디베이트 토론은 할 수 있어도 일단 참석은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인데, 지금 광복회에서도 불참을 하겠다고 했는데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독립기념관장이 있는 한 참석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광복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회도 일단 참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세요? 저는 광복회 분들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복회 회원분들이 다 광복운동,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들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예. 저는 저 문제 해결은 김영석 관장이 직접 해결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많았던 만큼 본인이 광복회 회원분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가 틀리지 않았음을 본인 스스로가 전 입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롯이 김영석 관장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야권, 그중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친일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점점 더 강화하는 주장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곳곳에서 친일 바이러스가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반역사적, 반국가적 권력을 기다리는 것은 비참한 몰락뿐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국민 손으로 건립한 독립기념관에 친일 정권이 오물을 뿌리는 형국입니다.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민족에 대한 만행입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조국 대표는 일본의 밀정이라는 건 이제 이종찬 광복회장의 표현을 인용한 것이긴 한데, 일본의 밀정들이 국정을 갖고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동학 배수진 위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일 정권으로 규정한 근거가 뭡니까? 우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일본과 적절한 관계를 맺고 미래로 가야 된다는 것엔 동의합니다. 이제 그런 적절한 정부가 뭐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예.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함께 가야 돼요. 근데 국민들과는 동떨어진 인식 속에서 본인 혼자만 지금 100m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의혹을 받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화면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3월 달에 강제 동원 제3자 변제안 발표했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지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뭔가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흑막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올해만 하더라도요, 5월 달에 네이버 라인 사태 때 정부가 적절한 행동을 취했는가? 아니, 왜 취하지 않고 있지? 마지막에 겨우 마지못해서 이제 그 한마디 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7월 달 얼마 전이었어요. 사도광산 논란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일관되게 계속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아니 대한민국 편이어야 될 대통령이, 정부가 자꾸 일본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의혹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나 이번에 독립기념관 관장은 독립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했던 독립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의 넋을 기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의 수장으로 지금 보시면 임시정부 부정하고 일제 이 정당화하고 이런 인사를 여기다가 앉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독립기념관이라는 것 자체가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져요. 1980년대 만들어지는데, 이때 만들어지게 된 계기도요, 일본이 교과서에서 자신들의 어떤 침략 이런 것들을 미화하기 위한 이
교과서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역사 왜곡이 교과서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본격화되기 시작해가지고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던 겁니다. 전두환 정권에서 야 이거 이렇게 계속해서 가다가는 나조차 살아남기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때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그때도 국민 성금 걷어가지고 500억 원 이상을 걷어서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분노가 처져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십 년이 또 지나서 다시 또 그런 약간의 이념적으로 이거를 접근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끌고 나가는 건 온당하지 못하다. 앞으로 경축식도요. 대통령이 여는 행사 여냐 야나에 따라서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이냐에 따라서 누구는 오고 안 오고 이것도 갈라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시라. 인사 굳이 이 인사를 할 필요가 없다면 적절한 인사를 다시 모색하시라. 그 말씀 드립니다. 네. 네, 지금 전국 곳곳에 걸려 있는 저희 조국 혁신당의 현수막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통령은 친일, 국민은 항일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전국에 지금 내걸었거든요. 예. 뭐 여러 가지 친일 논란이라든지 그런 징후를 뭐 지금 이동학 위원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뉴라이트 인사만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은 본인이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뉴라이트가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를 본인도 너무 잘 아셔서 발뺌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위시해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굉장히 신봉하시죠. 김낙년 한국중앙연구원장, 그다음에 국가교육위원장으로는 이배용 위원장이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계속 논란이 많으시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에는 김광동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지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계시고요. 뭐 김영석 관장께서는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일본 식민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박지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은 일본이 과거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다는 기성세대 인식을 젊은 세대에 강요해선 안 된다라는 그런 또 궤변을 늘어놓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적재적소에 어쩌면 그렇게 잘도 골라서 안 치시는지 정말 이게 친일 정권, 그리고 아까 뭐 밀정이라는 단어까지 이제 쓰셨는데 밀정 정권이 아니면 이렇게 꼼꼼하게 하실 수 있는 인사인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개혁신당은 어떠세요? 친일 정권이란 주장을 전면에 내걸지는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예. 네, 뭐 지금 사도광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다 이제 지나왔던 일들을 보면은 사람의 어떠한 의식이라는 건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에서의 뭐 관점에서 우리가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았다 그럼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일본한테 이렇게 관대한 일들을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받아왔는가? 네. 국민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증명이 안 된다면 친일 정권이라 불려도 사실은 답할 바가 없는 거겠죠. 이 모든 사건의 뒤에는 사실은 이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뉴라이트라는 곳의 이념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식민지 근대화론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은 이 일제에 대한 항일운동 자체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19년 4월 11일 우리 임시정부 수립일이 아닌 1948년 8월 15일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건국일로 주장을 하시는 거고, 예.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정부에 뉴라이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좀 전에 우리 배수진 의원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들 말고도 너무너무 많은 게, 일단은 국정교과서, 역사 국정교과서 추진해가지고 박근혜 당시에 국정교과서로 난리 났을 때 그거 추진하신 가장 주역이신 우리 이배용 위원장 지금 언급하셨어요. 예 계셨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 계셨고 예.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한호섭 전 국정상황실장 다 뉴라이트 계열 단체나 혹은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지금 당장 이번에 새로 국민의힘에서 전략부총장 맡으신 신지호 전 의원님, 이분 뉴라이트 사무총장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곳곳에 포진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어쨌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라든가 어떠한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친일 정권이다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멀리를 해야 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자, 야권에서 이제 길게 논평들을 내주셨는데 김윤영 의원님 시간은 충분히 쓰셔도 됩니다. 네. 지금 여권이나 대통령실에서 이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강조하잖아요. 일본과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야당의 주장은 어떤 측면에서 반박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죠. 근데 저희가 왜 일본과 지금 대화하는 모습을 많이 보일 수밖에 없냐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대일 관계를 파탄시켰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일본과 군사, 외교, 문화, 경제 안 엮여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 거기다가 세계는 신냉전 상태에서 블록 외교 상태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일본이 싫다고 해서 일본은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국제 무대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지금 실명까지 거론하시면서 뉴라이트 친일계 인사 그렇게까지 언급하시는 부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드는 말씀은 뭐냐면 저희한테 윤석열 정부의 외교 방안이나 이런 부에서 건전한 비판을 하시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일본과 조금이라도 가깝거나 일본에게 조금이라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지칭하면 친일로 규정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관계를 형성을 하면 저희가 어떻게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며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어제 저희 출연한 김재원 최고위원은 뉴라이트 자체를 너무 나쁘다고만 하는 것도 문제다라는 입장도 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이제 디베이트가 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충분히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8.15 광복절 이후에 또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